저는 서울 강동구 시내버스 종점에서 야간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사람은 없고 버스 엔진 소리만 공기 위를 스쳐 지나갑니다. 올해 62, 고된 삶이었지만 큰 사고 없이 살아왔다는 것 하나만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젊을 때 사고 한 번 겪은 이후로 그날부터는 기록하는 습관으로 제 안전을 대신했습니다. 습관적인 메모와 사진 촬영, 남들은 유난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새벽 4시 52분이었습니다. 이정수는 차고지 정문을 나서며 빨간 우산을 조수석에 올려놓았습니다. 월요일 밤 근무를 마친 그녀의 손에는 미세한 세제 냄새가 남아 있었고 발바닥에는 타일 바닥을 7시간 동안 닦아낸 묵직한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비는 오전 내내 내린다는 예보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 날씨 앱을 확인하고 습관적으로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4시 52분. 기록은 그녀의 두 번째 본능이었습니다. 낡은 경차에 시동을 걸고 와이퍼를 작동시켰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이정수는 천천히 차고지를 빠져나와 종점 인근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번졌습니다. 시속 25km, 제한속도 30km 표지판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항상 규칙을 지켰습니다. 7년간 차고지를 오가며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골목 중간쯤 왼쪽 이면도로에서 갑자기 검은 SUV가 튀어나왔습니다. 방향 지시등도 없었습니다. 이정수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SUV는 그대로 끼어들더니 갑자기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노면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정순의 차가 미끄러지며 앞으로 밀렸습니다. 둔하고 낮은 충격음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앞범퍼가 SUV의 뒷범퍼와 스쳤습니다. 충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정수는 심호흡을 하고 비상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즉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5시 3분. 그녀는 계기판, 전방도로, 젖은 노면 순서로 빠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SUV 운전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40대 남성이 뛰어내렸습니다. 큰 몸짓으로 자신의 목을 감싸쥐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정순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빨간 우산을 펼쳐들었습니다. 남자는 민강훈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증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아, 목이 이상합니다. 할머니, 뒤에서 들이받으셨잖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과장되게 컸습니다. 이정수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저는 속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갑자기 끼어드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민강훈은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십니까? 제가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강훈의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SUV 뒷범퍼, 자신의 앞범퍼, 젖은 노면의 브레이크 자국, 골목 입구 제한속도, 표지판, 가로등, 편의점 CCTV 방향까지 차례로 찍었습니다. 민강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사진은 왜 그렇게 많이 찍습니까? 이정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록입니다. 저는 원래 이렇습니다. 그녀는 핸드폰 메모 앱을 열어 10월 20일 오전 5시경 종점 인근 골목, SUV 방향지시 등 없이 끼어들 후 급제동, 접촉이라고 타이핑했습니다. 민강훈은 표정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어조였습니다.
할머니, 경찰 부르면 번거롭습니다. 서로 바쁘지 않습니까? 그냥 현금으로 끝냅시다. 제가 목도 아프고 차도 긁혔으니까 3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이정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62년을 살아온 그녀는 사람의 목소리가 바뀌는 순간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번거롭다는 말 뒤에는 늘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우산을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우산 손잡이는 낡았지만 견고했습니다. 그녀는 이 우산을 5년째 쓰고 있었고 휴대폰 음성 녹음 버튼을 미리 눌러 놓았습니다. 우산 천을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민강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어떻습니까? 30만 원이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이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하겠습니다. 민강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보험료 올라가면 손해 아닙니까? 그는 말하면서 핸드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배 사정사님? 지금 작은 접촉사고가 났는데 와주실 수 있습니까? 통화 내내 민강훈은 이정순을 힐끔거렸습니다. 네, 상대방이 연세 있으신 분이라 네, 빨리 와주십시오. 통화가 끝나자 그는 다시 목을 감싸쥐고 신음했습니다. 아이고, 목이 진짜 아픕니다. 병원 가야겠습니다. 할머니, 혹시 보험 있으시죠? 이정수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그 대신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골목 끝 편의점 CCTV 위치를 재확인했습니다. 카메라 각도는 이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5분 뒤 흰색 소형차가 도착했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 내렸습니다. 배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태블릿과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목에는 손해사정사라고 적힌 명찰을 걸고 있었습니다. 배서연은 민강훈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인 뒤 이정순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배서연입니다. 제가 현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배서연은 SUV 뒷범퍼를 집중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10장 이상을 찍었습니다. 민강훈이 목을 감싸고 있는 모습도 여러 장 찍었습니다. 반면 이정순의 경차 앞범퍼는 단 2장만 대충 찍고 넘어갔습니다. 젖은 노면도, 골목 입구의 제한속도 표지판도, 브레이크 자국도, 이면도로 진입 각도도 찍지 않았습니다. 이정수는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배서연은 촬영을 마치고 민강훈에게 다가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정순에게 돌아서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정도면 보험 처리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보험료 올라가면 손해잖습니까? 그리고 경찰 신고하면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여기 목격자도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합의하십시오. 이정순이 처음으로 질문했습니다. 목격자요? 배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 편의점 알바생이 봤답니다. 할머니 차가 뒤에서 추돌했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이정수는 편의점을 다시 봤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카운터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강훈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목 아픕니다. 지금 병원 가야 합니다. 30만 원, 아니 그냥 50만 원 주십시오. 깔끔하게 끝냅시다. 그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배서현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거 길게 가면 할머니만 손해입니다. 후방 추돌은 100% 뒷차 과실이라는 거 아시죠? 빨리 정리하십시오. 이정수는 핸드폰 메모에 손해사정사 배서현 SUV만 집중 촬영
노면 표지판 각도, 생략, 목격자, 허위 언급, 후방 추돌 주장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들이받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끼어드셨습니다. 저는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민강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 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언제 끼어들었습니까? 배서연도 표정을 굳혔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저희도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이정수는 우산을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휴대폰은 계속해서 음성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민강훈과 배서연이 급히 무언가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수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돌려 다시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시계는 오전 5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집에 도착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민강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경찰은 번거롭다, 현금으로 끝내자, 목격자가 있다. 세 가지 말 모두 거짓의 냄새가 났습니다. 차고지 정문 경비실에는 야간 경비원 박 씨가 졸고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조용히 지나쳐 세척실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차고지 진출입을 기록하는 CCTV 2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문을, 다른 하나는 후문 쪽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CCTV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후문 쪽 카메라의 시야에 사고 지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골목 입구와 SUV가 끼어든 이면도로 일부가 화면에 잡힐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세척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열쇠는 항상 소화기 뒤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7년간 쌓인 근무 기록, 카드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날짜의 카드를 꺼내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정확했습니다. 이 기록은 그녀가 과로하거나 졸음운전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음은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정수는 관리실장 김 과장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오전 6시가 되기 전에는 전화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이건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과장님, 이정순입니다. 오늘 새벽 출근길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후문 CCTV 영상이 필요합니다. 출근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고지를 나와 다시 사고 현장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골목이 아니라 인근 대형마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이면 주차요원 정윤아가 출근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정윤아는 38살로 이정순보다 한 세대 아래였지만 둘은 같은 시간대에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가끔 새벽에 마주치면 커피를 나눠 마시곤 했습니다. 마트 주차장 입구에 정윤아가 서 있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주차 안내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정순이 다가가자 정윤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웬일이세요? 퇴근하셨잖아요. 이정순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골목에서 SUV가 끼어들었고 급제동을 걸었고 자신의 차가 미끄러지며 부딪혔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현금 합의를 강요하고 가짜 손해사 정사까지 불렀다는 것. 정윤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니, 그거 완전 사기잖아요. 요즘 그런 수법 많대요. 일부러 급정거해서 뒷차 들이받게 만들고 합의금 뜯어내는 거.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언니,
우리 마트 커뮤니티 있거든요. 혹시 그 시간에 그 골목 지나간 차 있으면 영상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윤아는 즉시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10월 20일 새벽 5시경 종점 인근 골목 블랙박스 영상 구합니다. 접촉사고 관련 증거 자료 필요합니다. 글을 올리고 10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 그 시간에 그 골목 지나갔어요. 영상 보내드릴게요. 정윤아는 신이 나서 이정순을 봤습니다. 언니, 벌써 왔어요. 곧이어 두 번째 댓글도 달렸습니다. 저도 그 근처 지나갔습니다. 도움 되실까요? 이정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선뜻 도움의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정윤아는 곧바로 쪽지를 보내 영상 파일을 요청했습니다. 언니 파일 받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언니, 이거 꼭 경찰 신고하세요. 현금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 조직적으로 움직인대요. 이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아 씨. 제가 이렇게 도움받을 줄 몰랐습니다. 정윤아가 웃었습니다. 언니, 우리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언니도 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집으로 돌아온 이정수는 샤워도 하지 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강훈의 얼굴, 차량 번호판, SUV 뒷범퍼, 자신의 앞범퍼, 젖은 노면, 브레이크 자국, 제한속도 표지판, CCTV 방향, 편의점 간판, 총 23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진들을 폴더에 정리하고 각 사진마다 시간과 설명을 메모로 남겼습니다. 오전 8시 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강훈이었습니다. 이정수는 통화 녹음 버튼을 먼저 누른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강훈의 목소리는 아침과 달리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저 민강훈입니다. 병원 다녀왔습니다. 목 디스크 진단 나왔어요. 그리고 차 정비소 가서 견적도 받았습니다. 곧이어 문자 2통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서 사진이었습니다. 이정수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경추 염좌 소견 2주 치료 필요라고 적혀 있었지만 병원 직인이 흐릿했습니다. 병원 이름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수리비 견적서였습니다. 후방 범퍼 전체 교체, 도색 작업 포함, 예상 금액 380만 원. 이정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80만 원이라니. 민강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셨죠? 이거 보험 처리하면 할머니 보험료 엄청 오릅니다. 그냥 현금으로 정리합시다. 진단서랑 수리비에서 400만 원이면 됩니다. 제가 양보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제는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정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이미 상담 예약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강훈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목격자도 있고 진단서도 있고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뒤에서 들이받은 게 다 찍혀 있어요. 경찰 가면 할머니만 손해입니다. 이정수는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이정수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가방에는 오늘 아침 찍은 사진이 든 핸드폰, 프린트한 근무기록 카드, 민강훈과의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정윤아가 전송해준 블랙박스 영상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구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원실 창구에 경위 한 명이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도성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도성민 경위는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정수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정리한 사건 개요였습니다. 오늘 새벽 인근 골목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 차량이 방향 지시 등 없이 끼어들어 급제동을 걸었고 제 차가 미끄러져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현금 합의를 강요하고 가짜 손해사 정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까 400만 원을 요구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도 경위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증거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이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먼저 사고 현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도 경위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촬영 시간이 다 찍혀 있네요. 좋습니다. 다음은요? 이정수는 민강훈과의 통화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경찰은 번거롭다. 현금으로 끝내자. 400만 원 내놓으라는 목소리가 민원실에 울렸습니다. 도 경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 가능합니까? 이정수는 번호판 사진을 확대해 보여줬습니다. 경위는 즉시 컴퓨터로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몇 차례 울린 뒤 그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는 모니터를 이정순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 차량, 지난 6개월간 유사한 민원이 5건 접수됐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끼어들기, 급제동, 경미한 접촉, 현금합의 요구. 화면에는 신고 내역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모두 50대 이상 여성이었고 사고 장소는 모두 좁은 골목이나 이면도로였습니다. 신고 내용도 비슷했습니다. 상대방이 현금합의 강요, 손해사정사라는 사람이 와서 편파적 조사. 이정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이미 5명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도 경위가 물었습니다. 혹시 블랙박스 영상 있으십니까? 이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차량 2대의 영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정윤아가 보내준 파일 2개를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도 경위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골목 전방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이정순의 경차가 천천히 골목을 진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속도는 느렸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이면도로에서 검은 SUV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방향 지시 등은 꺼져 있었습니다. SUV는 이정순의 차 앞으로 비집고 들어가더니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이정순의 차가 미끄러지며 앞으로 밀렸습니다. 충격음이 녹음됐습니다. 도 경위는 영상을 멈추고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명백한 고의입니다. 끼어들기도 문제지만 급제동은 의도적입니다. 뒷차를 들이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는 2번째 영상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골목 측면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각도가 달랐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SUV의 급진입, 급제동, 그리고 충돌. 그런데 이 영상에는 하나 더 찍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SUV에서 내린 민강훈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배서연이 도착했을 때 2사람이 차 뒤에서 짧게 대화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우발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도 경위는 영상을 멈추고 이정순을 봤습니다. 어르신, 이거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2사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가짜 손해사정사 배서연, 이 이름도 전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5건의 사고에 모두 같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시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 피해자들이 모두 현금을 지불하고 합의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건이 안 됐습니다. 이정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겁니까? 도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민사 문제가 돼버립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중요합니다. 어르신께서 현금을 주지 않으셨고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하셨으니까요. 도경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얇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사팀과 협의했습니다. 이 사건 정식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사기미수, 공갈,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요. 그는 파일을 펼쳐 이정순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몇 가지 더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다시 연락 오면 절대 현금 주시면 안 됩니다. 둘째, 앞으로의 모든 대화는 녹음하십시오. 셋째, 대면 요구가 오면 응하되 반드시 공개 장소에서 만나십시오. 이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경희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 건넸습니다. 이건 제 직통 번호입니다. 상대방이 연락 오면 즉시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그는 체크리스트가 인쇄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합의 압박 상황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현장 사진, 차량 번호, 속도 표지, 노면 상태, 경찰 접수 번호, 진단서 실명 확인. 어르신은 이미 대부분 하셨지만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이정수는 종이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도경희가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7년간 교통사고 담당하면서 어르신 같은 분은 처음 봅니다. 보통은 당황해서 말려드는데 어르신은 침착하게 모든 걸 기록하셨습니다. 이 증거들 덕분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정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원래 기록하는 게 습관입니다. 도경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습관이 어르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지킬 겁니다. 그는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대방이 곧 다시 연락 올 겁니다. 금액을 더 올리거나 협박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지구대를 나선 이정수는 인근 문구점으로 향했습니다. 도경희가 건넨 체크리스트를 복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구점 주인은 70대 노인이었습니다. 복사기 사용법을 천천히 알려줬고 이정수는 체크리스트를 3부씩 출력했습니다. 한 분은 가방에, 한 분은 차 안에, 한 분은 집 현관 신발장에 보관할 예정이었습니다. 복사가 끝나자 주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이상합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사기꾼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이정수는 식탁에 앉아 체크리스트를 다시 읽었습니다. 항목은 총 8개였습니다. 시간 기록 포함한 현장 사진, 차량 번호 확인, 속도 표지 및 신호 확인, 노면 상태 기록, 경찰 접수 번호 확보, 진단서 발급 병원 및 의사 실명 확인, 수리 견적서 발급처 실명 확인, 모든 대화 녹음. 이정수는 빨간 펜으로 이미 완료한 항목에 체크했습니다. 그녀는 민강훈이 보내온 진단서 사진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경추 염좌 소견, 2주 치료 필요. 진단 내용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이름이 흐릿했습니다. 의사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장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수는 이 사진을 별도 폴더에 저장하고 진단서 의심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수리 견적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비소 이름은 카센터라고만 적혀 있었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강훈이었습니다. 이정수는 녹음을 시작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강훈의 목소리는 아침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 생각해 보셨습니까? 400만 원이면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경찰 가면 할머니만 손해입니다. 뒤에서 들이받았으니까 100% 할머니 과실입니다. 이정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들이받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끼어들고 급제동하셨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강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블랙박스요? 할머니 차에 블랙박스 없잖습니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차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차량 2대에 있었습니다. 다시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민강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할머니, 그게 어떻게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할머니 차가 부딪힌 건 사실 아닙니까? 그냥 합의하는 게 서로 편합니다. 저는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이정수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도 협조하겠습니다. 민강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할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도 다치고 차도 망가졌는데 할머니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정수는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붉은 점이 깜빡였습니다. 책임은 사실관계가 밝혀진 후에 지겠습니다. 저는 거짓으로 돈을 낼 수 없습니다. 민강훈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이렇게 끝낼 겁니까? 이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경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대면 요구가 오면 응하되 반드시 공개 장소에서 만나십시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트 옆 카페에서 오전 10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민강훈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이정수는 즉시 도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경희님, 상대방이 내일 오전 10시에 마트 옆 카페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도경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마트 카페면 CCTV도 많고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쪽에서 외곽에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절대 현금 건네지 마시고 상대방이 하는 말 전부 녹음하십시오. 특히 협박이나 강요성 발언이 나오면 더 좋습니다. 이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2년을 살면서 경찰 수사에 협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도경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어르신이 수집한 증거 덕분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내일은 그냥 평소처럼 대화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이정수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에는 녹음용 핸드폰 한 대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정윤아가 어젯밤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언니 만약을 위해서 2대로 녹음하세요. 하나가 고장 나도 다른 하나가 있으니까요. 이정수는 고마웠습니다. 오전 10시경 이정수는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2대의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한 대는 테이블 위에, 한 대는 가방 안에. 시계를 봤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에 30대 남성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지만 이정수는 알았습니다. 수사팀이었습니다. 도경희가 말했듯이 그들은 외곽에서 지켜보는 역할이었습니다. 이정수는 안심이 됐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민강훈이 나타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서연도 함께였습니다. 2사람은 카페를 둘러보다가 이정순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민강훈은 목에 보호대를 차고 있었고 배서연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정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강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오셨군요. 오늘 꼭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이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시죠. 배서연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합의서 준비했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400만 원, 할머니가 전액 부담하시는 걸로요. 그녀는 합의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정수는 합의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강훈을 봤습니다. 선생님, 진단서 받으신 병원 이름이 뭡니까? 민강훈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왜 그걸 물으십니까?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정순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수리 견적 받으신 정비소 이름과 사업자 등록번호도 알려주십시오. 배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합의만 하시면 됩니다. 이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저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민강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이정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저도 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테이블 위의 핸드폰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구석의 수사팀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절차는 시작됐고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민강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것 좀 보십시오. 그는 화면을 이정순 쪽으로 돌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이정순의 경차가 SUV를 스친 뒤 계속 전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타임스탬프도 찍혀 있었습니다. 민강훈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할머니 차가 부딪히고도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이건 뺑소니성 움직임입니다. 이정수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상의 각도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탬프의 폰트가 달랐습니다. 그녀가 받은 블랙박스 영상들과 비교해 보니 명백히 달랐습니다. 이정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영상, 어느 차량의 블랙박스입니까? 민강훈이 버벅거렸습니다. 그게 제 차 블랙박스입니다. 배서연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중요한 건 할머니가 사고 후에도 계속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뺑소니 시도입니다. 금액이 더 올라가야 합니다. 500만 원으로 합시다. 금액이 또 올랐습니다. 이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카페 입구 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윤아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이정순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정순은 민강훈과 배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윤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한쪽 구석에서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윤아가 속삭였습니다. 언니, 마트 주차타워 관리실에서 고정 CCTV 영상 받아왔어요. 그 골목이 살짝 찍혀 있더라고요.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골목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윤아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언니, 여기 보세요. 이정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민강훈이 보여준 캡처의 시간과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주차타워 영상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순의 경차는 충돌 직후 멈춰섰습니다.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상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정순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뺑소니성 움직임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민강훈이 보여준 영상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정수는 정윤아에게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윤아 씨, 이 영상 제 핸드폰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이미 보냈어요, 언니. 정윤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경찰에도 전송했어요. 아까 도경희님한테 연락받았거든요. 이정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윤아는 단순한 마트 주차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웃이었고 동료였고 연대의 증인이었습니다. 이정수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민강훈과 배서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정수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방금 보여주신 영상은 조작된 것인가요? 민강훈이 발끈했습니다. 뭐라고요? 조작이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이정수는 핸드폰을 꺼내 정윤아가 보낸 주차타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게 진짜 영상입니다. 주차타워 고정 CCTV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 차는 멈춰 있습니다.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본 민강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배서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영상은 편집된 것입니다. 타임스탬프도 조작됐고 각도도 맞지 않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배서연이 서류를 급히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우리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것 같습니다. 민강훈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체크리스트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현장 사진 23장, 여기 있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했습니다. 속도 표지와 노면 상태 전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접수 번호. 이정수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오늘 오전 정식 접수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3개, 통화 녹음, 그리고 이 대화도 지금 녹음 중입니다. 민강훈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녹음이요? 이정수는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가리켰습니다. 붉은 녹음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대화 전부 녹음됐습니다. 선생님께서 조작된 영상을 보여주신 것도, 금액을 500만 원으로 올리신 것도, 뺑소니라고 거짓 주장하신 것도 다 기록됐습니다. 배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할머니, 이건 불법 녹음 아닙니까? 이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찰에 협조 중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현금 합의를 거절합니다. 보험 정상 접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사기 행각도 경찰에 전부 신고하겠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민강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할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협박이 아닌 애원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카페 구석에 앉아있던 두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민강훈과 배서연에게 다가가며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사기 미수 및 공갈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민강훈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출구는 이미 다른 경찰관이 막고 있었습니다. 배서연은 서류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합의서, 양식과 빈 진단서 용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그것들을 주었습니다. 이것들도 전부 증거로 확보하겠습니다. 민강훈과 배서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경찰을 따라 카페를 나갔습니다. 이정수는 자리에 앉은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윤아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언니, 수고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올 시간은 나중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도성민 경위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정순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르신 덕분에 이 사기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위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전 피해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도경위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재수사가 시작됩니다. 어르신이 확보한 증거 덕분에 이전 사건들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이정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기록으로, 증거로, 그리고 연대로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 메모 한 줄, 녹음 한 번이 모여 거대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경찰 차량이 마트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이정수는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펼쳐놓았던 체크리스트와 핸드폰 2대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녹음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 주장, 금액 상승, 조작된 영상, 협박과 강요. 기록이 두 사람의 범죄를 증명했습니다. 도성민 경위는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수사팀이 두 사람을 연행했습니다. 혐의는 사기 미수, 공갈, 도로교통법 위반, 그리고 증거 위조입니다. 특히 조작된 블랙박스 영상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민강훈의 핸드폰을 확보했는데 안에 피해자 목록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말고도 12명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정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돈을 주셨습니까? 도경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3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피해 금액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제 재수사가 시작됩니다. 어르신이 확보한 증거 덕분에 이전 사건들도 입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연락해서 진술을 받고 가능하면 피해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아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언니, 이거 드세요.
이정수는 고맙게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제대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윤아는 이정순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이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실감이 안 납니다. 도경희는 이정순의 상태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하루는 푹 쉬십시오. 내일 오후에 지구대로 와주시면 진술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고 원인이 명백히 규명됐으니 과실 비율도 어르신께 유리하게 나올 겁니다. 이정수는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경희는 명함 한 장을 더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피해자 지원센터 연락처입니다. 혹시 심리적으로 힘드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생각보다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어르신은 강하게 잘 대처하셨지만 그래도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정수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필요 없을 것 같았지만 나중을 위해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도경희가 자리를 떠나고 카페에는 이정순과 정윤아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사람들이 주차장을 오갔고 아이들이 카트를 밀며 웃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이정수는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했습니다. 정윤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우리 마트 커뮤니티에 이 얘기 올려도 될까요? 다른 분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이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눠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좋습니다. 올려주세요. 하지만 제 이름은 빼주세요. 그냥 62세 야간 미화원이라고만 해주세요. 정윤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니. 제가 잘 쓸게요. 정윤아는 핸드폰을 꺼내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교통사고 사기 대처법이었습니다. 글에는 이정순의 경험이 담겼습니다. 정윤아는 감정적인 표현은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글 마지막에는 체크리스트가 첨부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 도성민 경위가 근무하는 지구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을 다 쓴 정윤아는 이정순에게 보여줬습니다. 언니, 이렇게 써도 될까요? 이정순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좋습니다. 올려주세요. 정윤아는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유 버튼도 여러 번 눌렸습니다. 다른 지역 커뮤니티로도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어머니한테도 보내드려야겠다라고 댓글을 달았고 또 누군가는 이런 사기꾼들 꼭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분노했습니다. 이정수는 화면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정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정윤아가 부축하려 하자 이정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메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마트 입구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경차가 보였습니다. 앞범퍼에는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큰 손상은 아니었습니다.
이정수는 차에 타기 전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찍은 사진과 영상이 가득했습니다. 차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이정수는 백미러를 정리하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제한 속도를 지켰습니다. 주차장을 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조수석에 놓인 빨간 우산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집어들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잡이가 손에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5년간 함께한 우산. 이 우산도 그녀를 지켰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이정수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평소처럼 같은 길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가로수가 더 푸르렀고 하늘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더 선명했습니다. 이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성민 경이었습니다. 이정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경희님. 도경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 있습니다. 민강훈과 배서현 정식으로 기소됐습니다. 사기, 공갈, 도로교통법 위반, 증거 위조 혐의 전부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전 피해자 12명 중 9명이 추가 고소에 동참했습니다. 피해 금액 환수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이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분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경희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 덕분에 이들의 범죄 행각을 입증해서 밝혔으니까요. 어르신이 수집한 증거들이 모든 사건의 핵심 자료가 됐습니다. 이정수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도경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게 바로 시민의 용기입니다. 제가 7년간 이 일하면서 느낀 건 가장 강한 무기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꾸준한 기록에서 나옵니다. 어르신은 그걸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정수는 쑥스러웠지만 그의 말이 진심임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님. 경희님이 없었다면 저도 혼자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통화를 끝내고 이정수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정윤아가 올린 글은 이제 조회수 5천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200개가 넘었습니다. 이정수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정윤아가 있었고 도경희가 있었고 주변 차량에 블랙박스를 나눠준 낯선 이들이 있었고 이제는 수천 명의 커뮤니티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비는 조금씩 그치고 있었습니다. 하늘 한쪽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꺼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편안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대로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